네, 두 번째 세션은 세 분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발표는 방금 전 박준희 교수님 의료기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주제입니다. 영어무역의 박재용 사장님께서 자원순환 관점에서 본 소규 패션 산업의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재용 사장님 잠깐 양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영어무역 섬유사업본부 총괄사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하셨고요. 효성그룹, 태광산업, 대환산업, 화성 등에서 오랫동안 대표이사 등 중역을 역임하셨습니다.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 신사업 투자, 생산 경쟁력 강화 등 지난 30년간 화성 전문가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무역을 대표해서 이제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박재용 사장입니다. 소개를 받은 바대로 저는 이제 강태진 학장님의 시험실을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자로 선임된 과정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잘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피해 보려고 이제 성기학 회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한테 이런 발표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강태진 또 학장님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박재용 사장이 꼭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반응이 한번 피해 보려고 그랬는데 회장님 반응은 이왕 할 거면 꼭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큰 발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전에 이제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 채용이나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보통 여자 이제 후보 2명, 그 다음에 남자 후보 1명 이렇게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남자 후보가 공대 출신인 경우에는 결과는 아주 자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뷰 실력들이 다들 이제 출중해져가지고 대부분 공대 출신의 이 응변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이제 좀 미저러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사실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 비디오도 어렵게 구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이제 박정희 교수님 보여주신 거하고 겹쳐서 그냥 통과하도록 하고요. 이 물질 플로도 아까 사실은 이제 박주영 교수님이나 또 박정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많이 이제 대동소이한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전체 이제 100이 있으면 2%는 다른 산업에서 이제 활용 원료로 온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에스터 바트는 의류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섬유 및 의료에 대한 거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서 이제 들어오는 게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는 계속 내부에서 순환합니다.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이런 것들이죠. 이 샘플을 내가 그래도 좀 준비한 게 좀 위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설명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97%, 이 3%를 제한 97%가 이제 우리 신세틱 합성 섬유나 면이나 기타 이제 섬유 재료들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12%는 생산 중에 이제 로스,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투리가 생기든지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롯이 쓸 수 있는 거는 5,300만 톤입니다. 이따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섬유라고 의류에 쓰이는 섬유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1억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는 생산 중 로스, 50만 톤은 지금 이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많은 이제 논란들은 있지만, 근데 양으로 보면 이 정도 수량이 이제 보통 대양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5,300만 톤 중에 또 73%는 아까 설명드리신 대로 매립 또는 이제 소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지 않고 통과했지만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이미 2020년도에
섬유나 이제 의류 웨이스트는 폐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는 출구가 막혀 있는 데다가 의류 웨이스트를 현재까지는 이제 수출을 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웨이스트를 수출하는 것까지 이제 EU에서 막는 법안이 지금 이제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임박한 위기라고 이렇게 이제 단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73%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12%는 뭐 우리 충진재나 소파에 들어가는 이제 솜이나 침대에 들어가는 솜이나 이런 좀 약간 폐기성이 이제 물질로 재활용이 되고, 수직 과정 중에 또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섬유 패션 산업에서 리사이클이 되고 있는 것은 단 1%. 정말 미미한 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전체 섬유 시장은 잘 아시는 바대로 폴리에스터 섬유가 57.2%, 대부분의 이제 그 소비량을 충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부분이 우리 식물성 섬유인 코튼, 우리 그 이신동지 김정수 대표이사님도 와 계신데, 이 코튼이라는 소재도 뭐 인류 역사를 같이 했고, 우리 섬유와 함께 아주 뭐 대표적인 이제 섬유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코튼을 카피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조 섬유가 이제 레이온,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뭐 라이오셀, 뭐다 이름은 달리하지만 대체로 이제 그 셀로직 재생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애니멀 파이버는 우리가 이제 울 같은 거 뭐 킬로그램당 거의 20불합니다. 울은 엄청나게 비싼 이제 소재고, 울 같은 소재도 일부 이제 우리가 고급 의류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만 양은 뭐 거의 1%에 불과. 전체 동물성 섬유의 소비량이 1.3%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잠사, 그 다음에 이제 누에, 뭐 실크 이런 이제 단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크는 거의 0.1%. 그러니까 거의 뭐 양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부터 차지하는 수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 각 소재별로 그 온실가스가, 그린하우스 가스가 얼마나 이제 그 배출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양은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코튼, 그 다음에 재생 그 셀룰로직 파이버, 그 다음에 나일론, 어덜스 이렇게 분류하면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죄송합니다만 김정일 사장님 그 면이 사실은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는 이건 천연이고 뭐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겠나 생각을 하시는데 물 많이 먹고 비료 많이 먹고 살충제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면이 그런 부분에서 좀 네거티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폴리에스터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굉장히 공해를 유발하고 이런 앞에 계신 이제 폴리에스터 펫바트를 보면은 좀 뭔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린하우스 가스는 폴리에스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나일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제일 낮은 거는 이제 인조 셀룰로직 파이버가 되겠죠. 과정 중에 보면 프로세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 뭐 예견하셨겠지만 염색 가공 프로세스에서 전체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의 36% 발생하고 나머지 이제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요건 이제 채취 과정이고 요거는 실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한 43%.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 만들고 염색 가공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리사이클 섬유 시장은 그럼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 전 세계 섬유 시장이 아까 1억 2천만 톤이 조금 넘는다고 했고, 현재 이제 그 리사이클 섬유 시장은 95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추이를 보면 전체 섬유 생산은 한 4년, 5년 기간 동안 거의 1000만 톤 단위로 이제 증가를 하고, 리사이클 섬유의 시장은 860만 톤에서 950만 톤이니까 아주 미비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도 명확한 대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이걸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그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설명하신 재생하고 또는 이제 최종적으로 뭔가 인시너레이션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겠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석유화학업계에서도 다 그 화학적 재활용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지만 최근에 오히려 이제 그런 사업 계획들을 철회해버리고 특정 기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꼭 이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팩트는 여기 그 950만 톤에 불과한 이 리사이클 섬유의 기업들이 사실은 시가총액을 합치면 이 전체 1억 2,400만 톤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아마 뛰어넘을 걸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친환경 또는 리사이클을 오버 마케팅을 해서 기업 가치도 블로핑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석유 리사이클 방식은 아까 박정희 교수님 그 발표 과정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뒤에 그 도표를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들고 저비용이 드는 가장 쉬운 우리 폴리에스터 바트를 분쇄하는 방법.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지금 이제 리사이클 시장이라는 거는 다 여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긴 단섬유입니다. 여긴 장섬유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과정 중에 업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장섬유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섬유들은 장섬유입니다. 그러면 펫바트를 분쇄해서 장섬유를 만들 수 있으면 저비용으로 그게 최고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물도 많이 이제 인게이지가 되게 되고 염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화학적으로 원재료로 그냥 환원을 해버리자 라는 이제 사상인데, 잘 못하면 원재료로 다시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냥 석유에서 그냥 원래 있던 폴리에스터나 나일론을 만드는 게 훨씬 에너지도 적게 들고 저비용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린워싱의 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는, 이 기업이 이익을 더 확대하고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화학적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 이제 발표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사업화를 하는데 여전히 좀 논쟁거리가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적 재활용도 굉장히 순도 높아지지만 이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폐기물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공업적 스케일에서 효율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은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이제 심플한 대표적인 물리적 이제 재활용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물리적 재활용 방법을 여기 저쪽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폴리에스터 원단이고, 폴리에스터 원단을 자르고 폴리에스터 원단을 폴리에스터 원단을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를 추출하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 노스페이스 패딩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모델 차은우 씨가 이제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네, 용무역에 패딩을 입고 있는데 그 패딩에 들어가는 솜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알뜰하게 이제 재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중간에 물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장 저비용으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폴리에스터 원사 실패인데요. 이게 이제 장섬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사이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품질 좋은 장섬유를 만드는 겁니다. 웨이스트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현이 가능하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성이 아까 박재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취하돼 버립니다. 물성이 취하되면 실을 만드는데 땡기면 툭툭 끊어지면 그건 물건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필터링이라든지 과학적 필터링, 그다음 물리적 필터링,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점도도 말씀하셨는데 점도를 좀 올려줘야지 이 원산의 강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복잡성이 좀 추가된 더모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순도는 가장 잘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터를 원료 물질인 PTA나 그 다음에 폴리올, 뭐 EG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DMT나 EG 뭐 이런 이제 원료 물질로 환원하는 게 결국 이제 그 리사이클의 화학적 리사이클링의 이제 그 요약된 설명인데.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걸 가장 저 에너지, 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일론은 뭐 카프로락탐이나 HDM, HMDA 또는 이제 AA 뭐 이런 물질로 또 가능합니다. 효소 리사이클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제 효소가 생화학적으로 이제 이 펫바트를 효소가 분해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굉장히 믿기지 않는 일인데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우리 박테리아가 이제 발견이 됐고 활용이 되고 있고 나일론도 이제 나일론을 먹고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상당히 이제 시도가 많이 되고 있고 꽤 이제 공업적 스케일까지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기술 특성별로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건데 열 기계적 이제 리사이클링은 여기 일본의 이제 뭐 도레이 뭐 이런 회사들, 여기는 이제 미국의 유니파이 이런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 필터링과 그 점도를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약간의 버진 머티리얼하고 믹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장석유를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일론 6이든 폴리에스터 케미컬 리사이클은 가장 이제 경제적인 방법으로 리사이클링하는 기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C사 같은 경우는 이제 BHET라는 폴리에스터 전단계 물질을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꽤 이제 공업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죠. 또 이 제품은 유니클로라는 회사의 유니클로 잘 아시죠? 유니클로에 이미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공업적으로 성공을 이제 거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나일론 66 여러분 룰루레몬 요가복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일론 66 소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효소 기술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나일론 66을 환원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가지고 있고 공업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별로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유니클로, 뭐 룰루레몬, H&M, 아디다스 여기까지가 이제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을 또는 이제 제품의 대부분을 리사이클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으로 이제 대체하겠다는 회사들이고 아디다스는 좀 어그레시브하게 2025년까지 90%, 또 파타고니아 잘 아시죠?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 하는 좀 특이한 아웃도어 웨어지만 이제 우리 제품을 사지 마시고 갖다 주시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특이한 친환경 컨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25년까지 석유화학 베이스의 물질을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선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EU의 프랑스를 사례로 들었는데 EU는 계속 무한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좀 뭐 속되게 이야기하면 좌파적인 그런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게 과연 친환경인지 아니면 과한지 아니면 아직도 미흡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판단은 못하겠으나 지금 현재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거는 그 옷에 들어간 의류에 들어간 원사 또는 염료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패스코드 즉 바코드나 QR코드나 이런 이제 증빙이 가능한 디지털 인식
장치를 다 달아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 안전하게 이제 또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유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뭐 사실은 이제 주별로 정부에서는 아직 이제 명확하게 위반을 하지 않았고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좀 이 부분이 또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지만 캘리포니아주나 조금 이렇게 좀 그 환경을 강조하는 주들은 이미 이제 유럽 수준의 규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은 그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오게닉 커튼,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이제 뭐 오게닉 커튼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게닉 커튼이 이제 비료도 안 주고 살충제도 안 뿌리고 해서 정말 환경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똑같은 면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뭐 3배, 4배의 경작 면적을 써야 되고 더 많은 물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소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트레이드오프 사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 리사이클 방식도 상당한 영역이 이 트레이드오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리사이클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총 에너지량은 더 썼다. 탄소 배출량은 더 많다.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이제 이미 소비자 단체나 정부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하게 이제 공보를 한다는 거죠. 이 기업들은 이윤 창출의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마케팅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보다 친환경입니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서 친환경인지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은 상당히 친환경입니다. 뭐 이런 회사가 이제 올버드라는 이런 회사가 이제 굉장히 그런 오해를 받은 소지를 이제 제공을 해서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품하고 좀 모호한 표현과 그런 무관한데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웅무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웅무역의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방향은 명확합니다.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로 자원 순환을 실현한다 이건데 제가 우연찮게 어제 매일경제에서 좋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게 한재범 기자님께서 이제 올리신 기사인데 우리 고어텍스는 아웃도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하는 등산복, 스키복 이런 거를 이제 혁명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온 회사입니다. 고어텍스 다들 이제 아마 보셔서 알 거고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땀은 배출하고 우리 내부로 침투하는 건 막는다 이런 이제 아주 혁명적인 제품을 업계에 도입하면서 아웃도어 업계가 생산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영웅무역도 고어텍스 제품을 가장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CEO가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고어는 1992년 환경에 대한 전과정 영향평가인 LCA (Life Cycle Analysis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환경 영향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제품의 수명임을 알아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기아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 직원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리사이클도 있고 다양한 이제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업의 본질이 되는 가장 튼튼한 제품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뭐 1년 또는 이제 일주일 입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고 그냥 평생 입을 수 있게. 그러면 뭐 다시 똑같은 옷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물건을 튼튼하게 제대로 만드는 것을 기업이 추구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미션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돌아가세요. 그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리사이클은 아까 제가 울 리사이클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아마 뒤에 설명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개선.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물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이제 염색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염색 과정에서 과거에는 뭐 원단이 1이면 물을 20 쓰는 그런 이제 기술이 보편적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원단 무게가 뭐 1톤이면 물은 한 3톤, 뭐 많으면 5톤 이런 이제 수준까지는 와 있는데, 심지어는 조금 더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특정 회사들은 이제 물이 아예 없어도 염색이 되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고공고압으로 섬유 내부에 이제 염료를 침투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제가 비디오를 짧게 하나 준비했는데 뭐 보여드릴 시간이 됐고 지금 몇 분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럼 그거 끝내겠습니다. 네, 리사이클 과정은 이제 그래픽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폴리에스터나 나이론에 여러분들 이제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이제 커팅 웨이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커팅 웨이스트를 가지고 요걸 이제 이런 이제 간의 설비라고 이제 원산 섬유를 이제 아주 미세하게 잘라내는 그런 이제 공정이 있고, 믹싱하고 카딩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인슐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이게 뭐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고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시면 이런 가먼트들을 여기 이제 노스페이스 로고가 이제 박혀 있는 리사이클 울로 만든 이제 가먼트입니다. 그래서 비싸죠. 이런 게 이제 울은 사실은 그냥 제품으로 만들기 전에도 원자 자체가 1kg에 한 20불하니까 굉장히 비싼 소재인데, 이걸 이제 어렵게 다시 이제 반원해가지고 리사이클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화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또 동물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한 자원도 아니고, 그래서 알뜰하게 이렇게 리사이클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쇄도 하지만 약간 이제 물성의 보완을 통해서 장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비 셋업이고, 결과적으로 이 셋업에서 만들어낸 게 이런 이제 장섬유입니다. 이 모노 머티리얼 또는 싱글 머티리얼 폴리시라고 하는 게 이제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제 옷에 지퍼는 나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 단추는 뭐 포리프로필렌이고 원단은 폴리에스터다. 그러면 이걸 다 떼어내고 물질을 전부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 단추도 폴리에스터, 지퍼도 폴리에스터, 원단도 폴리에스터면 그냥 분쇄기에 넣으면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싱글 머티리얼 폴리시라는 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품을 설계할 단계부터 이런 친환경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동영상은 그냥 제가 이제 영웅무역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짧게 이제 영웅무역에 다들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1980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자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진출을 해서 이런 친환경 공단을 일궈내고 뭐 여기서 이제 많은 리사이클이나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분 정도 되니까 짧게 좀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PZ is situated on the Cornfuli riverside in Chittagong's Almora area and is currently the largest private EPZ in Bangladesh. This is a story that started back in 1999 when Youngmun was allocated 2,492 acres of unused land, which was acquired and given possession by the government, after which started the development work for KEPZ. Working tirelessly in a short span of time,
Yangwon Group has transformed the barren land into a world-class, eco-friendly industrial zone, which is predict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orth over $1.2 billion. There are very few EPZs or industrial zones that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worker-orientated, and commercially successful at the same time. This is one, where 52% of the land has been afforested, with 2.5 million trees already planted across 822 acres of land. This afforestation program is ongoing, with approximately 200,000 trees being planted every year. Furthermore,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stipulations, 470 acres of land have been kept as open areas, where there are over 25 artificial lakes that hold up to 500 million gallons of rainwater every year. This is perhaps the single largest private sector rainwater harvesting initiative. Efforts are currently being made to increase the capacity to 1 billion gallons of rainwater. As of now, 48% of the area stretching across KEPZ is covered by 40 world-class export-orientated factories, covering over 6.5 million square feet of factory floor. These factories span many different industries. One of the notable operations in KEPZ is the Konnafuli shoe industry, which has been running smoothly since its inception in 2011.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vertical supply chain in the industry, KEPZ houses the largest textile facility for man-made fibers in the country. Konnafuli Polyester Products Limited, also known as KPP, has 3 factories of over 400,000 square feet each. 2 further factories are planned soon, and once complete, this zone will offer a total of 2 million square feet of floor space. This is the largest man-made fiber textile hub in the country and is much needed to fill a growing domestic demand. KEPZ is also building a huge IT park on 100 acres of land, the construction of which has already started. In addition, it plans to establish another IT development company.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용 사장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재용 사장님은 확실히 MZ세대는 아니십니다. MZ세대 아시죠? 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시는데 이걸요? 제가요에서 멈추셨어요. 그 다음에 요즘 찐 MZ는 또 4요가 됐답니다. 싫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요 제가요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멈춰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강연을 기업 관점에서 본 패션 산업의 재활용, 리사이클링 이슈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